자,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문제를 해결하는 힘, 소단원 1,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입니다. 핵심 정리.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독자는 글을 읽고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의미,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힘. 읽기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독자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단원에서 말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려운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여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져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음. 재활용률이 높은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화학솜이나 노끈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이거는 이제 수거되는 플라스틱이 그렇고요. 그리고 수거되지 않는 플라스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로 엘버트로스, 큰 새지요. 큰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은 사례. 붉은 바다거북이 역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고 죽었던 사례. 그 다음에 뱃머리 돌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사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은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쓰레기로 남아 동물, 관광산업, 선박, 사람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주장하는 글이고요. 논설문. 성격은 설득적, 논리적, 비판적. 소재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문제. 주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특징,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플라스틱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플라스틱이 쓰이는 제품은 전자제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페트병, 요구르트병,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함지, 정화조, 화학솜, 노끈. 플라스틱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까닭, 매우 가볍다. 그 다음에 모양을 변형하기가 쉽다. 다양한 빛깔로도 만들 수 있다. 절연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500년 혹은 그 이상 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종류가 다양하여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까닭이죠.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원래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례 엘버트로스. 그 다음에 붉은 바다 거북, 뱃머리 돌고래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소탐대실이 된다라는 얘기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피해. 새,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에 유입되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1과 2를 단서로 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자, 소탐대실의 뜻에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행태를 큰 것을 잃음은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플라스틱의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이 문장의 뒷부분부터는 주로 플라스틱이 주는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문장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던 배경 지식을 말해보자. 인터넷 백과사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의 누리집을 본 적이 있다. 자, 환경부 누리집에서 플라스틱 용기와 기타 플라스틱류 같이 버려도 될까? 라는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왜 플라스틱 재활용이 쉽지 않은지 생각하게 됐어. 나는 여러 영상이 올라와 있는 누리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안녕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글을 읽으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중심 내용을 요약해보자. 서론,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본론 1,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 본론 2,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 본론 3,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례. 결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하는 주장이 되겠죠. 자,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해 보자. 글쓴이의 주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선택하지 말자라는 주장이고요. 타당하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많아 쉽게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점이 많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도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습활동 적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정 기술에 대한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 라는 글인데요.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고요. 설명문. 성격은 체계적, 예시적, 실용적이고요. 소재는 적정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죠. 주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 특징, 적정 기술이 적용된 발명품을 나열함. 적정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형태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처음, 적정 기술의 개념. 적정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운데 적정 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죠. 항아리 냉장고와 라이프 스트로우, 큐 드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어 온 적정 기술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흙벽돌로 지은 집과 이누이트들이 눈으로 만든 벽돌로 지은 이글루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적정 기술의 예로 설명하고 있죠. 끝.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보충 방안을 모색하자는 글쓴이의 제안을 다루고 있지요. 자, 글의 마지막에 제시된 글쓴이의 제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글쓴이의 제안은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적정 기술을 개발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는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적정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적정 기술을 개발하자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왜냐하면 적정 기술의 사례를 보면 실패한 경우도 있고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이 많아 현재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더 시급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고 이러한 해결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를 말해보자. 자, 능동적이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 읽기의 평가 기준.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었다. 글에 나타난 정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가 애매한 문장의 뜻을 파악하며 읽었다.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었다. 글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고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며 읽었다. 자,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이제 글을 읽는 거죠. 글을 읽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내 배경 지식을 관련 지으면서 글을 읽으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내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글을 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죠.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며 읽으니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거야. 적극적으로 읽었죠. 글쓴이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하면서 읽으니 관련된 다른 정보도 찾아보게 되고 내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글을 읽을 때에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볼 거야. 반대되는 경우도 찾아보고 이러면은 훨씬 더 그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가 있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읽으면 이런 점들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습 활동을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